처음에 들어가니까 이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만 오면 멘트를 읽으래요. 이거를 써주더라고요. 예.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여기도 그러는가요?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서비스 업종이니까. 뭐 보이스피싱인 줄 알겠어요. 아니, 난 그랬는데 이게 너무 간지러운 거야. 우리가 멘트가. 언제 사람한테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해본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너무 내가 이게 소금털이 다 돋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카센터를 다니다가 거기서 말을 조금 이렇게 손님을 대응하는 것도 좀 배우고 하시다가 다른 데를 가셨어요. 네. 어디를? 이유가 있죠. 제가 그거 그만둔 이유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막 노력을 하는데 전화만 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전화만 오면 소중히 모시겠습니다까진 괜찮아. 근데 그다음부터 문제야. 이제부터 뭐 앞본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앞본부가 뭔지 후사경이 뭔지 이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죠. 또 연변 아줌마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아저씨들 막 이렇게 수리하고 있잖아요. 기사님들이. 그러면 문을 열고 기사님! 앞본부 뭐입니까? 아니 기사님 전화요! 하면 내가 다시 저 여기다가. 그럼 이 사람이 황당하지. 이게 앉아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자기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또 기사님 하면 이게 시간이 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사도 짜증나는 거야. 지금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러니 하루는 이 사람이 짜증나니까 왔어. 와가지고. 손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사장님께 저 연변 아줌마를 있잖아요. 연변 아줌마를 내보내고 한국 아가씨를 갖다 막 앉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들었어요. 못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막 들었어요. 그렇지. 있고 싶지 않지. 그런데다가 이 카센터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 본사에서 뭔가 보너스를 주는 게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보너스가 이 지역 자체가 다 같이 삭감이 된대요. 그 얘기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편지를 써놓고 나왔죠. 눈물 뚝뚝 떨구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너무 잘했었는데 미안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있으면 여기는 피해를 주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죠. 차라리 연변하지마 오해를 안 받게 고객님 제가 북한에서 와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딱만 얘기를 했어도 그렇지. 조금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럼 그렇게 공업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딱 그만뒀는데 이제는 어찌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 찰나에 기인을 만났어요.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원 때 교육을 받던 어떤 선생님을 전철에서 만난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저보고 어떤 민간단체를 소개시켜줬어요. 이 계기가 돼서 인생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입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다고. 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길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진짜. 길이 그 길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민간단체에서 3년 정도 있었어요. 3년 정도 있으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거기는 탈북민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었고 남한 사람들은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사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사도 하고 있고 도와주려고 오고 있고 해서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많이 느꼈어요. 북한에서 교육받기로는 대한민국은 한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렇죠.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먹고 산다라고 배웠는데 막상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는 그렇죠. 그게 자원봉사. 네, 아름다운 사회예요. 아름다운 진짜. 사회. 그게 자원봉사예요. 세상에 북한엔 자원봉사라는 게 없잖아요. 없죠. 다 강제적인 그치. 노동이죠. 자원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죠. 정말 없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진짜 충격이었어요. 정말 고맙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을 더 알아가는 그렇죠. 저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많은 걸 알아갔죠. 특히 사회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떤 매너를 갖고, 북한은 매너라는 말도 없고 그냥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동료를 대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윗사람, 윗사람을 아랫사람.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저희 상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죠.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지만 그리고 또 개인주의 사회이지만 생각을 해봐요. 전철에 가도 그렇지. 우리의 줄을 서잖아요. 북한 사람은 줄을 설까요? 안 서죠. 오히려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먼저 지키죠. 타겠다고 하고 안 지켜지잖아요. 근데 참 그런 걸 보면 강제적인 것보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구나 하는 것도 또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 이런 게 없어서 가난해서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국은 뭔가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줄을 서게 되면은 다음이 항상 기다려져 있잖아요. 그렇지. 나한테 몫이 오니까. 북한은 줄을 섰다가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있다가 그 뒤에는 내 몫이 없으니까. 내 몫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사투를 하는 거예요. 기차도 타다가 내가 못하면 놓쳐버리니까. 놓쳐버리면 언제 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죠. 정권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은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일을 하면서도 다른 데 취업할 생각은 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회계도 자격도 지고 엑셀 자격도 지고 막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와중에 산업은행이라는 데서 탈북민 특별 채용을 한다더라고요. 이게 특별 채용을 해요. 예. 근데 거기 조건이 뭐냐면 북한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경제를 그렇죠. 전공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산업은행에 지직을 그렇죠. 해서 은행에서 일을 하셨어요. 은행에서 15년 정도 사실 일을 했죠. 뭐 은행의 이런 역할이라든지 차이라든지 이런 거는 북한이랑 정말 비교 불가 자체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은행 자체가 문 닫아 있잖아요.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거고. 예. 근데 은행이 북한의 은행하고 여기 은행이 많이 다르죠. 북한의 은행이랑은 중앙은행 달랑 하나. 근데 여기는 은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요, 언니. 북한에는 지금 중앙은행이 하나 있고 한국에는 그치. 은행이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너무 많죠. 이런 것 자체가 저희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 많죠. 한국 사람들은 다 은행 거래를 하는구나. 그렇지. 이거 자체도 신기했고. 신기하지. 신기하죠. 제가 정말 북에 있으면서 은행을 거의 매일 다녔지만 회사 일 때문에 거의 매일 다녔지만 개인들이 은행에 올 일은 없죠.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죠. 근데 여기는 개인이 계속 은행하고 살아야지. 왜? 은행하고 예금도 하지만 대출 받는 것도 그러니까 은행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죠. 이거 한국에서는. 은행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탈북민들은 처음에 은행이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심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대출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개인 대출은 뭐 없죠? 전혀 법적으로 안 돼 있어요. 일단은 뭐 돈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건 자유예요. 근데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북한이 다 시장 경제로 바뀌기 시작한 게 은행이 지 역할을 못하니 맞아요. 개인들이 맞아요. 은행 같은 돈 역할을 하는 돈 장상군도 나타난 생긴 거고,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나라의 국고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참 우리는 지금 집에다 돈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은행에다가 몇 푼 있어도 다 은행에다가 다 넣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 이었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주머니에 집에다. 가지고 있고 집에다 여기저기 다 숨겨놓죠. 숨겨놓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은행에다 안 넣죠. 그럼요. 예, 제가 은행 거래를 했지만 은행에다 절대 안 넣죠. 넣죠. 예.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옆집 할머니는 아공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 뗄 때는 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떼버린 거예요. 어떡하려. 돈을 싹 다 불에 질러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무조건 은행에 갖다 맡기면은 살짝 뭐 이자도 붙고. 이자가 그때 당시는 제 상금융 같은 경우는 7%. 맞아요. 막 이렇게 세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맡겨도 언젠가 내가 뽑아서 그렇지. 찾아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편리합니까?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금융 영업 업무는 안 했어요. 그런 건 안 하고 북한 관련 연구를 많이 했죠.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북한에 문이 열렸었거나 이랬을 때 북한을 어떻게 지원하거나 어떻게 하면 그런 것 개발도 하고 한국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많이 연구를 했죠, 사실은. 그러셨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온 가족이 다 같이 오셨잖아요. 정말 복이에요, 이거는. 정말 행복이죠. 네. 정말 행복이죠.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면은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할까요? 한국에 살면서. 제일 행복할 때는 일단 애들이 대학 입학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였죠. 북한에 있을 때는 이들이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대학 갔다 하더라도 중국 연고라는 이런 연고자이기 때문에 신분이 안 좋으면 그렇지. 신분 때문에 이들이 대학 졸업하고도 뭐 제대로 된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죠. 근데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었어요. 한국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아들은 되게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기계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기계공학을 하고 싶은데 그 전공으로 갔고요. 근데 작은 애도 인문 쪽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들이 와서 남쪽 땅에 와서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너무 행복했고 북한에 있어서는 대학을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또 성분이 안 좋으면은 대학을 못 어렵긴 들어가니까. 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행복했고 지금은 또 행복한 게 뭐냐면 추석도 세고 또 가족이 함께 그렇지. 설날도 보내고. 고정도 세고 거기에 시어머님까지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거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무용고로 혼자 온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 그렇죠. 정말 저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복을 다 가진 사람처럼 맞아요.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제가 제 자녀 중 한 명을 북에다 놓고 왔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이게 삶일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시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어머님이 92살인데 아직도 살아 계세요. 이야. 진짜 건강하세요. 대단하신 아직은- 분이다.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한국이 시어머님이 명까지 길게 해줬다. 이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북한에 계셨으면 92세 앉겠습니까? 못 그렇죠. 앉죠. 네. 그래서 참 야, 못 살죠. 복 절대. 받은 정말 제2의 생을 만족스럽게 살 수 있게 해준 그런 대한민국이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해보죠, 사실. 시어머님께서는 뭐가 제일 좋답니까? 모든 게 다 좋죠. 그렇지. 왜? 시어머니는 중국에 살아봤고 북한에 살아봤고 한국에 살아봤고 음. 이러보니까 시어머님은 그냥 매일 하루하루가 그다음에 순간순간이 다 행복하죠. 시어머니 행복하죠. 입장에서는. 자식들 그리고 다 왔는데. 본인도 치매 안 걸리시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치매 안 걸리시고 정신이 똑바르시고 진짜 어머님한테 잘하셔야 되겠어요. 예, 제가 잘해야 네. 되는데 요즘은 바쁘다는 구실로 잘 못 가요. 우리 시어머님 혹시라도 또 이거 보시면 제가 너무 미안하고 어머니 조만간 찾아뵐게요. 네. 예, 요새는 진짜 못 가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튼 우리 언니의 그 삶의 이야기를 대한민국 정착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아직까지도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게 가족 모두 다 같이 한 것도 좋긴 하지만 또 이 그렇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도 이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은행에도 다니셨고 또 책도 내셨고 하셨는데 책 제목이 뭐죠? 당신의 꽃은 어디서 피었습니까? 아, 네. 당신의 꽃은 어디서 피었습니까? 네. 이런 제목으로 책도 쓰셨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책도 구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도 쓰셨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남북하나재단 무슨 팀장이죠? 대협력실장. 아, 실장. 실장이 있습니까? 예. 난 부장님에서 원래 부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실로 바뀌어서 지금 실장이 그래서 된 거죠. 실장이 됐구나. 네.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참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아유, 절대 멋진 게 아니고 우리 유미 씨가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 저희가 이제 탈북민이 잘 살아가는 이 얘기를 많이 전파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로 네. 그다음에 또 언론으로 이렇게 그렇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유미 씨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유미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저희 재단도 사랑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관심이라도 가져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이참에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유튜브 채널 제대로 홍보 한번 하세요. 네. 저희 채널명은 친절한 하나씨라고 하고요. 거기 이제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하나재단 또는 친절한 하나씨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으면 우리 유미카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141인이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셔서 취업하기가 제일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께서 최고의 정착은 취업이다. 그렇지. 이렇게 하시고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1인 한 개 회사에 한 명 이상의
탈북민들을 채용합시다. 이런 캠페인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이제 유튜브로 좀 이제 홍보도 하고 우리 이 대표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 잘 정착해야 네. 통일도 앞당겨지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이렇게 네.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까지는 안 말할게요. 구독만이라도 꼭 해주세요. 이 대표 감사, 고마워.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 네. 남북한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서 앞으로 정말 통일이 됐을 때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도 우리 대한민국의 먼저 온 탈북민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그런 날이 오기를 그렇죠.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남북한화재단에서 1사1인 탈북민 채용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와서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찾지를 못해서 헤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1사1인 캠페인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